자, 마늘밭에 돈을 묻어넣었다가 들켜서 아주 큰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마늘밭에 돈을 숨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현금 53억 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희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에 30대 남성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30대 남성과 변호사를 중개하는 지인은 이 30대 남성을 재벌 3세다. 그리고 M&A의 귀재다. 여러 가지로 이 남성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남성 2013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광고 사업 투자해라. 그리고 유명 여자 연예인도 한 명 섭외가 됐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3억을 받아내면서 모두 53억 원을 5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요. 네. 이게 전부 다 현금으로 줍니까? 보통 사업할 때요. 백성원 변호사. 네. 이런 거 돈을 주고 할 때 투자하라 뭐 지금까지 보면 사기와 관계없이 네. 뭐 투자를 권유했고 응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다 현찰로 하나요? 뭐 현찰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계좌를 통해서 보통 보내는데 저 네.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집단 소송으로 굉장히 좀 큰 돈을 벌었었어요. 네. 근데 그 큰 돈을 벌고 나서 그 돈도 지금 횡령 여부로도 지금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모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모습을 보이고 뭐 최고급 손목시계, 고급 네.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실제로 유명 여자 연예인과 이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진행을 할 얘기를까지 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 속이 쉽지 않거든요. 네. 변호사가 정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깜쪽같이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53억이 모두 현찰로 갔다는 것도 좀 궁금하고 현찰이 왜 이렇게 많을까? 설명하기 힘들 때 보통 현찰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세무조사에도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를 속여서 이렇게 돈을 확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면 일단 네. 저 사람은 속이기 힘들 거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또 변호사들은 우리는 속지 않아라는 또 자신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를 이용한 것 같은데 조모 씨가 완벽하게 이제 본인의 겉모습을 치장을 하고 또 A 변호사한테 소개시켜준 지인이 조모 씨를 정말 훌륭한 뭐 M&A 귀재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A 변호사가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다가 저 한두 푼도 아니고 53억까지 건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요. 이 53억 원의 돈, 행방이 묘연한데 현재로 추정되는 위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 네. 돈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네. 처음에 이 범행 사실 자백하라라고 이제 경찰에 조사를 하니까 다 순수히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이제 딱 53억이 어디 있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네. 검찰이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가족이랑 접견을 하거나 지인하고 접견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이 은닉해 놓은 곳을 말하지 않을까 해서 구치소 접견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자, 이상희 차장. 그러면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녹음에 성공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가족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나가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나가면은 마늘밭에 묻어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내용이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녹음해도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수사기법상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형 집행법에 보면요. 이제 범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견실 내에서도 녹음이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이 조모 씨가 변호사를 속일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나가면 마늘밭에 묻어둔 돈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마라. 이 얘기도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구마밭에 묻어놓은 고구마 잘 자라도록 해놨다. 아이들 유명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고급주택 구입하라. 그러니까 지금 저 고구마밭이니 마늘밭이니 이런 부분이 실제로 고구마밭인지 마늘밭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뭐 계좌를 뭐 개설해놔서 그쪽에 뭐 은닉을 해놨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검찰은 또 실제로 이게 마늘밭이나 고구마밭에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치소 같은데 녹음 장치를 놓고 녹음하는 거 이렇게 수사기법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 건 없습니다. 네, 형집행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범행을 은닉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에서 녹음하는 게 허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은 최소한 돈을 숨겨놓은 데를 알지 않았을까라고 네.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마늘밭도 등장하고 고구마밭도 등장하고 이상희 차장.
현재 수사 당국에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추측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마늘밭 하면 뭐 2011년도에 그 네. 대형 110억 사건도 있는데 일단 네. 마늘밭을 발언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가족이 네.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네. 4년 전 떠들썩하게 했던 마늘밭 110억 원 그 사건 김제에서 마늘밭에서 돈더미가 나왔었죠. 네. 이때만 하더라도 그 인터넷 도박 잠깐, 저 비닐봉지 안에 5만 원권이 현찰이 가득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왔는데요.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형제가 이 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히기 전에 형제에게 잠시 맡겨두기 위해서 이 마늘밭 밑에다가 110억 원을 무려 110억 원을 묻어뒀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혹시 이제 고구마밭, 마늘밭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인근에 마늘과 고구마 키우는 곳이 있으면 한 번쯤 쳐다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마늘밭에서 저 110억 나왔을 때 저희가 아예 관광지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마늘밭, 고구마밭이 실제일 가능성보다는 네. 해외에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 변호사가 그 친누나를 만나서 중국 법인에 빼돌린 거 네.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네. 뭐 혹자는 뭐 중국에 있는 마늘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은닉 장소를 가족들에게 면밀히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돈을 어떻게 찾을까요? 현금 53억 원을 변호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이 남성. 자, 이 돈을 어떻게 찾을지 한번 그 수사 당국의 솜씨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년 내로 얼마나 찾을지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